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37장 요동치는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재난으로 몰아넣은 샤카왕.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식민지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단다. 그 전쟁에서 10년 동안은 200만 명이나 죽음을 당했대. 그러나 그 전쟁에 관해서 그리고 거기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영국인 2명뿐이었어. 그 전쟁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어. 그 무렵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본 유럽 사람은 극히 드물었던가 봐. 유럽 사람은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검은 대륙이라고 불렀어. 아프리카의 역사를 들여다본 것이 마치 깜깜한 방을 들여다보는 것과도 같았기 때문이야. 수천 년 동안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 사람들도 잔치를 벌이고 추수를 하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하고 왕의 지배를 받고 천재지변을 당하고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등 유럽 사람들이 겪어왔던 모든 것을 겪으며 살아왔어.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온 내력이 유럽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었어. 지금 우리가 그들의 내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것들은 서양의 군인과 여행가와 탐험가들이 그곳에 갔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글들을 통해서일 뿐이야. 남아프리카의 어느 해변에 상륙한 2명의 영국인 상인이 어느 부족의 사냥꾼들을 만났어. 사냥꾼들이 두 상인을 그들의 왕 앞으로 데리고 갔대. 줄루족의 샤카 왕 앞으로 데리고 간 거야. 샤카는 두 상인이 나쁜 뜻을 품고 있지는 않은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땅을 내주고 집을 짓고 살게 해줬다는구나. 영국 상인들은 그곳에 무역항을 건설하고 이름을 더 반이라고 지었어. 영국 상인들은 줄루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에 반했대. 그래서 그들은 줄루어를 배워서 샤카 왕과 전사들과 원활하게 말을 통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까 줄루라는 그 종족의 명칭은 그들의 언어로 하늘이라는 뜻이었어. 줄루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득한 옛날에 하늘에서 살았던 어떤 젊은이의 후손이라고 믿었어. 그 젊은이가 자주 분란을 일으켜 천신의 노여움을 사서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야. 그리고 영국 상인들은 샤카 왕이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분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 샤카의 어머니는 난디라는 이름의 공주였는데 이웃에 사는 다른 줄루족의 추장 아들 센 장가 코나와 결혼했어. 그녀는 곧 뱃속에 아기를 가졌다는구나. 그런데 남편의 가족이 난디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대. 그녀의 부족이 남편의 부족과 너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이유였어. 서로 너무 가까운 종족의 자식들끼리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줄루 종족의 오랜 관습이었어. 아기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난디는 너무도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남편하고 같이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었대. 그래서 그녀는 어린 아기 샤카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어. 그런데 난디의 친정 식구들도 화를 냈어. 그들은 난디를 수치스럽게 여겼어. 아이들은 샤카를 놀렸어. 나이가 들어가자 어른들도 툭하면 그를 비꾸짖고 비웃었대. 마침내 난디의 가족은 그녀에게 자식을 데리고 멀리 가버리라고 말했어. 난디와 샤카는 동족들을 떠나서 음테트와라는 이름의 왕국으로 가서 살았단다. 음테트와 왕국에서 샤카는 키가 크고 튼튼한 청년으로 자라났어. 그는 싸우는 기술을 연마하고 군인이 되어서 음테트와의 왕을 섬겼대. 샤카의 아버지 센장가 코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음테트와 왕은 샤카를 보내서 그의 아버지 왕국을 정복하게 했어. 전쟁으로 단련된 샤카는 한때는 아버지가 다스렸던 줄루족 마을을 정복했어. 음테트와 왕의 군대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샤카는 누구의 반대도 받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되었어. 그리고 샤카는 자기의 군대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 군대는 샤카에게 무조건 복종했어. 샤카는 자기가 버려진 여자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나 두려워할 왕이라는 것을 증명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우선 샤카는 아버지의 병사들이 사용했던 무기를 바꾸었어. 줄루족의 군대는 멀리서 적을 향해 던지는 착을 사용했어. 그러나 그 무기로는 군대가 딱 한 번만 적을 공격할 수 있었어. 착을 던지고 나면 손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달아나야 했거든.
샤카는 병사들이 긴 칼을 들고 싸우겠어. 긴 칼을 들면 적의 진영 속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싸움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었어. 그는 또 병사들이 맨발로 가시 위를 걷도록 훈련시켰어. 그럼 발바닥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아무리 거칠고 험한 곳에서도 마음껏 내달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 샤카는 병사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군대를 네 부대로 나누어서 질서 있게 전투를 치르는 법을 가르쳤어. 첫 부대는 적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서 맞붙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대는 적의 옆면을 돌아가서 뒤에서 공격하고, 네 번째 부대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앞에 세 부대 중에서 맨 먼저 기세가 떨어진 부대와 교대한다는 것이었어. 그런데 이 네 번째 부대는 반드시 뒤로 돌아 앉아서 기다려야 했어. 그 이유는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만 자기도 모르게 흥분한 나머지 아직 뛰어나갈 때가 되지 않았는데 뛰어나가게 될까봐였지. 잘 훈련된 새로운 군대가 갖추어지자 샤카는 그의 첫 번째 표적을 공격했어. 그의 어머니의 부족이 그 첫 번째 표적이었어. 샤카는 옛날에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어서 남김없이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는 군대를 돌려 음테트와 왕국으로 가서 왕을 죽였어. 이제 샤카는 남아프리카의 전 지역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단다. 샤카는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 그 후 10년 동안 샤카의 전사들은 남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어. 그 시기를 아프리카 사람들은 음페카네라고 부르는데 재난의 시기라는 뜻이야. 줄루 말로는 파괴라는 뜻이지. 마을들이 파괴되고 부족민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수천 년을 이어온 부족 왕국의 전통이 무너졌어. 수많은 부족들이 샤카의 군대를 피해서 짐을 꾸려가지고 달아났어. 그들은 단지 도망만 친 게 아니었어. 도망치는 길에서 맞닥뜨린 다른 부족들을 공격해서 멀리 쫓아버리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살았단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들이 재난의 시기에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졌어. 자기 땅에서 쫓겨난 부족들이 다른 부족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파괴했어. 그 10년 동안에 죽은 사람의 수가 200만 명에 이르렀대. 그런데 어느 날 샤카의 어머니 난디가 죽었어. 늘 난폭하고 걷잡을 수 없는 성격이었던 샤카는 이젠 아주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대. 그는 온 나라를 해집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구나. 그는 들에 곡식을 심지 말라고 명령했어.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건 아랑곳하지 않았어. 샤카는 우유를 마시는 것도 금지했어. 우유를 보면 어머니 난디의 품과 그 사랑이 생각나서 미칠 지경이 되기 때문이라나? 그는 새끼가 있는 어미 암소들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까지 했대. 송아지에게 어미를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려는 것이었지. 샤카의 전사들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어. 그러나 샤카는 끊임없이 전사들을 싸움터로 보내고 번번이 더 멀리 보냈어. 싸움터에서 전사들이 돌아오면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또 내보냈어. 마침내 지치고 신물이 난 전사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단다. 샤카의 두 이복 형제가 샤카를 살해했어. 줄루족의 위대한 왕 샤카의 통치가 마침내 막을 내렸고 이제는 그의 이복 동생인 딩가네가 왕자에 앉게 되었어. 포인과 영국인 손에 넘어간 아프리카. 딩가네는 샤카처럼 난폭하지 않았고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려는 욕심도 별로 없었어. 그러나 딩가네도 전사의 피를 타고난 왕이었어. 오래지 않아서 그 기질이 드러났단다. 딩가네가 다스리는 줄루족의 영토로부터 1500km나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에는 케이프 식민지라는 이름의 유럽 사람들의 정착지가 있었어. 그 무렵으로부터 150년 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은 무역기지였어. 동양으로 가는 네덜란드 배들이 그곳에 들려서 식량과 물을 보충했어. 그곳에 네덜란드 총독은 요새를 짓고 자기 손으로 채소밭을 일구고 아몬드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쳤대. 그 아몬드 나무 울타리가 아프리카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선이 되었지. 세월이 지나면서 더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왔어. 그들에게는 요소 근처의 땅이 주어졌어. 그들은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케이프 식민지에 채소를 심고 낮은 구릉에서 양을 먹였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보어인이라고 부르는데 네덜란드어로는 농부들이라는 뜻이야. 그들의 농장이 점점 위로 넓혀져 갔어. 근처에 살던 아프리카 부족 코이코이족과 산족은 그들의 땅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보호인들과 맞서 싸워야 했어. 그러나 보호인들에게는 말과 총이 있었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
유럽의 다른 식민지 개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호인들도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예를 부렸어. 양이나 암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물과 풀을 먹이고 젖을 짜고 털을 깎자면 버터와 양털을 케이프 식민지로 싣고 가서 설탕과 커피와 담배와 화약을 바꾸자면 일손이 엄청나게 필요했거든. 샤카왕이 전복전쟁을 시작했을 무렵 케이프 식민지에는 1만 5천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해. 영국 사람들은 케이프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늘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보호인들에게 접근했고 드디어 영국 사람들은 케이프 식민지를 빼앗았다가 다시 빼앗기고 또다시 빼앗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영영 차지하게 되었어. 영국 이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영국인 총독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었지. 보호인들이 영국의 지배를 달거할 리 없었고 근처에 와서 정착한 영국인 식민지 개척자들을 환영할 리가 없었겠지. 그런데 그 무렵에 영국은 본국이 여러 섬에서는 물론 해외의 모든 식민지들에게서도 노예를 금지한다는 법을 선포했어. 그것이 보호인들에게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단다. 그들은 영국인들이 노예가 없이는 도저히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상황은 보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 1만 명의 보호인들이 8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케이프 식민지를 떠났어. 그들은 재산을 꾸려서 황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새로이 터전을 잡고 살 곳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갔어. 이것을 보호인들의 대이동이라고 부른다. 너무도 힘들고 위험한 길이었어. 그러나 보호인들은 그동안의 힘겨운 삶을 통해서 하나같이 강인하게 단련되어 있었어. 셜록 홈즈라는 유명한 탐정을 탄생시킨 영국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은 보호인들의 남아프리카의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던 무렵에 살았던 사람이었어. 그는 보호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달아빠진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말했어. 그는 이렇게 썼단다. 50년 동안 스페인의 포갑을 이겨냈던 네덜란드 사람들의 한 무리를 골라보라. 그들을 저 유들유들한 프랑스 사람들과 섞어보라. 그리고 그들을 7세대 동안 야만인들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약한 자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무기를 쓰고 말을 부리는 남다른 기술을 저절로 습득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늘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라. 그 모든 기질과 재주를 한 몸에 다 타고난 자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호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나폴레옹과 그의 백전 용사들조차도 저 굳세고 단단한 자들에 비하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그 굳세고 단단한 보호인들이 샤키의 전사들이 짓밟고 지나간 곳으로 들어갔어. 딘간의 영토에 도착한 그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기뻐하는 빛이 가득 차올랐어. 그 영토가 그들의 새로운 터전으로 삼기에 딱 알맞은 곳이기 때문이었지. 딘간에는 그의 왕국의 변경에 얼쩡거리는 자들을 얼른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들의 말과 총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단다. 보호인들이 짐을 풀고 무장을 하고 농장을 개간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들의 작은 무리가 딘간에가 사는 마을에 불쑥 들이닥쳤어. 보호인들은 줄루족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것이었어. 그런데 딘간에는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대. 그게 실수였어. 보호인들이 쳐들어왔거든. 그러나 보호인들은 총만 믿고 덤비지 않았어. 딘간의 이복 동생인 음팡대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용케 알아낸 그들은 음팡대를 껴서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면 나중에 줄루족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음팡대의 도움으로 보호인들은 줄루족과의 몇 차례 전투를 벌였어.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응코메 강변에서 벌어진 전투였어. 보호인들은 나중에 줄루족 전사들의 피로 그 강이 붉게 물들었다고 억지 소리를 했다는구나. 그래서 그 전투는 피해 강의 전투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단다. 그 전투에서의 패배가 딘간의 운명을 결정했어. 그는 보호인들을 피해서 아프리카 땅의 깊은 곳까지 사라졌어. 그렇게나 사나웠던 줄루족의 싸움 기질도 사라져버렸어. 보호인들이 옛날에 2명의 영국 상인이 건설했던 무역항 더반 일대에 정착했어. 그들은 그 새로운 삶의 터전을 나탈이라고 불렀단다. 4년 후에 영국이 나탈마저도 보호인들로부터 빼앗았어. 보호인들은 더 북쪽으로 중앙 아프리카로 향해
올라가야 했어. 이윽고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터전을 잡고 두 개의 나라를 견설했어. 오렌지 자유주와 트란스발공화국이 그것이야. 남아프리카는 백인 정착민들과 그들이 부리는 노예들로 가득 찬 곳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어.